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전쟁 준비에 돌입. 자원 부근에서 교전이 있기 직전인 1월 21일 오후 10시 10분경 최원식 치안국장실 무전기로 긴급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다. 세검정 고갯길에서 이상한 옷차림의 군인 30여 명이 술에 취해 청운동 쪽으로 내려가고 있음. 최 국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교전이 끝난 뒤였고 도로에는 수류탄으로 반파된 버스가 팽개쳐져 있었다. 길바닥엔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의 시체와 아직 숨이 붙은 정종수 형사가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박태환 형사는 생포한 김춘식을 지키고 있었다. 최 국장은 박 형사와 생포 공비를 차에 태워 근처 효자동 파출소로 데려갔다가 다시 최 국장 차로 치안국으로 이동했다. 시간은 21일 밤 11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뒤로 젖힌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김춘식은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소매 없는 등산용 조끼를 입고 양 옆구리에도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조끼 앞가슴엔 작은 주머니 같은 것을 만들어 위아래 두 줄로 4발씩 모두 8개의 수류탄을 넣고 흔들리지 않게 실로 누벼놓았다. 최원식 국장은 김의 허리에 찬 권총을 뽑아내고 양 옆구리의 주머니에서 휴대용 식량과 주머니 칼을 찾아냈다. 최 국장은 칼날에 쓰인 글을 보더니 곁에 서 있던 박 형사에게 보여주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쓰여 있었다. 직원들은 최 국장의 무장 해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형사도 최 국장을 돕기 위해 김이 입은 조끼 양옆의 매듭을 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최 국장이 소리쳤다. 엎드려. 몇 초 후 꽝 하는 폭음과 함께 김춘식의 복부는 산산조각이 나고 치안국 복도는 피범벅으로 변했다. 박태환 씨의 회고. 그때 최 국장은 조끼 윗줄의 수류탄 4발을 모두 제거하고 아래쪽의 수류탄 3번째 것을 제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수류탄은 낚싯줄같이 가는 선으로 4번째 수류탄 안전핀을 물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최 국장이 3번째 수류탄을 제거하는 순간 4번째 수류탄 안전핀이 뽑혀 올라온 것이죠. 최 국장은 안전핀이 뽑힌 채 조끼에 달려있는 수류탄을 보면서 공비를 복도 한쪽으로 힘껏 밀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 때문에 무장 해제를 지켜보던 직원들과 박 형사는 파편상도 입지 않았다. 대신 복도와 수사과장실 유리창이 박살나면서 벽면 전체가 피범벅이 됐다. 생포된 간첩이 폭사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최 국장은 차를 타고 나와 종로경찰서를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고 치안국 감찰계장 김덕중 총경을 임시 종로경찰서장으로 임명했다. 자정 무렵 최원식 치안국장은 청와대 정문을 지나고 있었다. 이 시간에 정일권 국무총리, 이호 내무부 장관 등과 군 장성들이 속속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늘에선 수경사 30대대에서 쏘아올린 조명탄이 누런 연기를 흘리며 빛을 발하는 가운데 화약 냄새가 청와대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최 국장은 청와대를 지나 세검정 쪽으로 차를 몰게 했다. 경찰과 공비들의 격전이 있은 직후 신문, 통신, 방송사 기자들도 취재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시간여가 지나는 동안 사방으로 튀어나아난 공비들로부터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자정 무렵 각 언론사는 현장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자들을 철수시켰다. 곳곳에 군인과 경찰들이 검문을 하는 중에 중앙일보 손석주 사회부 기자와 장홍근 사진부 기자는 만화장 부근에 신문사 깃발을 단 지프차를 세워두고 검문소 통과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프에 무전기가 없어 본사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남아있던 중이었다. 군인들은 검문소를 통과하려는 손, 장 두 기자에게 죽고 싶으냐며 위협해 시비가 일었다. 최원식 치안국장은 순찰 중 무전을 통해 파주 부근에서 교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발을 서두르는 순간에 군인들과 시비가 붙은 두 기자를 발견했다. 최원식 국장은 현장을 기록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들을 불렀다. 어이 가자 이리 와. 아 최 국장님 아니십니까? 중앙일보 사회부 손석주 기자입니다. 당신 나하고 파주에 갈 수 있겠어? 교전 중이라는데도. 당연히 가야죠. 타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두 기자는 차에 오를 준비부터 했다. 이들을 태운 최 국장의 차가 구파발을 지나 경기도 벽제 부근에 도착했을 때 최 국장의 차량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한 놈 잡았습니다. 홍제동 파출소로 연행 중입니다.
즉시 서울로 차를 돌렸다. 당시 홍제동 파출소는 34단의 임시작전지휘본부가 설치된 곳이었다. 시간은 22일 새벽 3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최 국장과 두 기자가 파출소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34단 군인들이 민가 부근에서 생포한 공비 한 명을 파출소로 끌고 들어왔다. 여러 사람이 공비의 허리춤과 윗옷을 잡고 있었기에 국방색 군복 상의는 몇 군데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검은 목면 바지는 앞단추가 열린 채 무릎까지 흘러내린 상태였다. 사진부 장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몇 장을 찍은 뒤 밖으로 튀어나갔다. 군에 의한 보도 관제가 심한 때여서 언제 필름을 빼앗길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몇 평 안 되는 파출소는 일순간 사람들로 붐볐다. 소속을 알 수 없는 군인, 경찰, 중정 요원들로 북적거렸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손 기자가 공비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 걸었다. 너 이름이 뭐야? 나이는? 김신조다. 27살이다. 주소와 계급은? 군관이고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 청암동 3반에 가족이 살고 있다. 난파 목적이 뭐야? 청와대를 깔아왔다. 21일 밤 8시에 공격을 개시해 5분 만에 끝낸 후 청와대 차를 뺏어 타고 문산 방면으로 도망하기로 했다. 이것이 잘 안되면 비봉 쪽으로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지휘자의 잘못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몇 명이 왔어? 31명이 국군 복장을 하고 왔는데 1명은 대위, 2명은 중위, 3명은 소위 계급장을 달고 나머지는 사병 복장을 하고 넘어왔다. 넘어온 게 언제야? 16일 평양에서 출발했다. 무기는 수류탄, 장총, 권총이다. 1인당 수류탄 10개와 탄알 300개씩을 가져왔다. 우리는 결사대 훈련을 받았으며 모두 군관이다. 현재 기분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젠 겁도 안 난다. 손 기자는 김신조의 윗옷 윗주머니에서 지식인들이 언론 출판의 활동을 위해 싸우라는 내용의 삐라를 발견했다. 잠시 후 김신조는 앰뷸런스에 실려 방첩대로 끌려갔다. 김신조가 체포된 곳은 자하문 밖 인왕산 기슭에서였다. 1월 22일 새벽 1시 30분경 자하문 밖 세검정 부근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34단 공병대 소속 차장석 이병은 세검천 위쪽 인왕산 기슭에서 계곡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내려오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M1 소총 자물쇠를 푼 차 이병은 검은 그림자를 조준하려 애썼다. 야간 사격은 총열 끝에 붙은 가냄새도 잘 보이지 않아 빗나가기 일수다. 차 이병의 사격도 빗나갔다. 괴한은 세검천변 외딴 집 옆에 있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2시간 반 전에 경복고등학교 담장을 넘어 도망쳤던 인민군 소위 김신조였다. 한 놈 나타났다. 소대장 박원조 소위와 소대원들이 달려와 포위망을 쳤다. 박 소위가 플래시로 바위 쪽을 비춰보니 집단 더미 사이로 사람 그림자 비슷한 것이 보였다. 수화를 위한 암구호를 외쳤다. 피아노. 대꾸가 없자 병사들이 바위 주변에 위협 사격을 가했다. 순찰 중이던 주희준 소령이 트럭을 끌고 와 헤드라이트로 괴한이 숨은 바위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괴한은 그때서야 집더미를 해치고 어정쩡하게 두 손을 들고 일어났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안 그러면 쏜다. 괴한은 주먹진 왼손 안에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땅에 떨어뜨렸다. 안전핀이 빠진 채 땅바닥을 구르던 수류탄은 군인들과 괴한을 초긴장 속으로 몰았다. 그런데 몇 초가 지나도 수류탄이 터지지 않았다. 불발탄임을 감지한 한 병사가 뛰어나가 수류탄을 차버리고 괴한을 생포했다. 현장에서 몸수색을 한 결과 괴한의 소지품이 쏟아져 나왔다. 참깨 섞은 엿 2개, 말린 오징어 1마리, 아스피린, 소화제, 페니실린, 각성제 등의 약품과 30cm짜리 파이프를 가지고 있었다. 물이나 흙 속에 몸을 은폐할 때 숨을 쉬기 위한 호흡용 파이프였다. 나머지 공비들 중 일부는 세검정 부근 민가 쪽으로 튀었다. 21일 밤 11시경 홍제동 쪽으로 달아나던 공비 한 명은 지붕을 타고 도망가다 지붕이 내려앉아 그 집 부엌으로 떨어졌다. 잠을 자던 이상래 씨와 아들 용선 씨 등 가족 5명이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며 뛰어나가 몽둥이로 괴한에게 달려들었다. 이들이 괴한과 문싸움을 하던 도중 괴한의 몸에서 수류탄이 떨어져 나와 가족들은 비로소 무장공비임을 알게 됐다. 이 씨 가족 중 한 명이 30여 미터 떨어진 홍제동 파출소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늑장 출동을 하는 바람에 공비와 격투를 벌이던 아들 용선 씨는 공비가 쏜 권총에 복부를 맞아 숨졌다.
신고를 받고도 즉시 출동하지 않은 홍제동 파출소장은 며칠 뒤 파면됐다. 자함은 경복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첫 교전을 벌이고 학교담을 뛰어넘은 공비는 김심조뿐 아니라 5명가량이 더 있었다. 이들은 몰려다니며 교장 사택으로 뛰어들어 마당에 수류탄을 던지는 바람에 집안의 유리창이 박살났다. 폭음 소리에 놀라 달려나온 수위 정사영 씨에게 수류탄을 던져 살해했다. 밤 11시 30분경에는 홍제동 파출소 앞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자가 유탄에 맞아 숨지는 등 이날 밤 우리 측은 최규식 서장과 민간인 6명 등 모두 7명이 사망했고 박태한 형사 등 3명의 경찰관과 민간인 1명이 부상했다. 공비를 쫓던 수경사 30대대는 22일 오전 8시경 북악산에서 3명, 오전 11시쯤 다시 1명의 공비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로써 22일 오전까지 첫 교전에서 김춘식을 포함한 5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다. 1월 23일 오후 1시쯤 북한산에서 1명의 공비가 사살된 이후 공비들은 서울 외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다. 이 무렵 생포된 김신조를 신문했던 방첩대에서는 1, 2, 4군 부대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김신조에게 북한 전역에 걸친 부대 위치와 김신조 자신이 훈련받은 부대의 위치 및 건물 요도를 그리게 했다. 김성원 당시 국방장관은 이 그림을 들고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을 만났다. 첩보기를 띄워 항공 촬영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김 전 장관의 증언. 오산 비행장에서 첩보기 SR-71이 이륙하더니 서해안에서 곧바로 북상하다가 평양 부근에 이르러 우회전하더군요. 그리고 원산까지 통과하는데 정확히 3분이 걸립디다. 이렇게 해서 얻은 항공사진으로 김신조가 그린 건물과 비교를 해봤는데 정확했습니다. 방첩대의 조사와는 별도로 공비소탕에 나선 군경합동수색대는 1월 30일까지 31명의 공비 중 27명을 사살하고 김신조 1명을 생포했으나 우리 측도 민간인 7명이 사망했고 이익수 대령이야 23명의 장병이 전사했으며 부상자만도 52명이나 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행방이 묘연해진 공비 3명 중 1명은 2월 중순 경기도 양주군에서 시체로 발견됐고 나머지 2명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작전을 종결지었다. 북한의 동계 침투 작전이 청와대 앞에서 좌절된 이틀 뒤인 1월 23일 새벽에는 한반도를 또 다른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터졌다. 북한은 원산 앞 공해상에서 전파감청 활동을 하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4척의 무장 초계정과 2대의 미그 전투기를 동원해 원산항으로 납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1.21 사태의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반격을 가하려던 한국의 입장을 잠시 유보시켰다. 공동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월 23일 미국은 일본에서 월남으로 남진하던 핵 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3척의 구축함을 동해로 회항시켜 원산만에 대기토록 명령했다. 1월 24일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일종의 전쟁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김성은 국방장관을 만나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우리 미국은 이번엔 가만 안 있겠다.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에서 숱한 도발을 해오고 우리 미군도 피해를 봤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참을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의 방침인데 원산항을 포함한 몇 개의 군사시설에 폭격을 가할 계획이다. 김 국방장관은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월남전에 깊이 개입해 있었고 힘겨워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월남전과 한국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까를 먼저 따져봐야 했죠. 이날 오후 김성은 국방장관은 청와대로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귀를 기울이고 듣던 박정희는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아, 기분 좋다. 이거 한번 때려 부숴야 한다. 좋다 김 장관, 우리도 준비합시다. 전군에 비상이 걸렸다. 휴가 군인들은 즉시 부대로 귀대하라는 방송이 나갔고 영외 거주자들은 영내 대기를 했다. 군 행정사무실과 여타 근무지에서도 즉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완전 군장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